40만 발의 포탄으로 산을 뭉개버리고 피로 만든 계곡이 만들어졌다는 전설의 전투, 피해 능선 전투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간 중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격전인 피해 능선 전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피해 능선이란 이름은 미국의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지가 이 일대에서의 전투를 보도하며 처음 사용한 명칭입니다. 그 전까지 이름도 없던 능선은 산악이 발달하고 평균 40도 이상의 경사를 보이는 강원도 일대의 많고 많은 산악지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조차 없이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로 발발하지도 않은 전쟁을 끝없이 준비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낳았죠. 군축으로 포탄 생산력이 저하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이 심각히 부족해지자 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이 6.25 전쟁이 낳은 딜레마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6.25 전쟁 후부터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냉전 시대를 거쳐 급성장한 경제력에 걸맞은 군대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핵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전부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크게 기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키울 수가 없었기에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개발 및 배치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수를 제외하면 열세지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RPG를 든 게릴라를 상대로 고전한 걸 고려하면 과장되었다 할지라도 20만 특수전부대를 보유한 북한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달리 6.25 전쟁 당시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242대의 전차를 보유한 북한군과 달리 대전차포만 140문 있었던 남한군은 필사적인 방어에도 전차 부대를 격퇴할 수 없어 낙동강까지 밀리는 치욕을 맛봤지만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공산군은 중공군으로 유엔군의 북상을 저지했지만 1951년 봄에 실시한 중공군의 충계 공세가 실패하자 7월 10일부터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개시되는데요. 양측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자제하고 진지 편성을 강화하며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유엔군 측은 현 전선을,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주장했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까지 늘어진 협상은 8월 4일 19차 회의가 열리던 날 완전 무장한 중공군 한 개 중대가 회담장 내로 진입하여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전선의 변화가 극적이었고 길어지는 회담은 그저 희생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고 자존심과 실리 둘 다를 챙기기 위해 끝없는 논쟁을 이어갔죠. 하지만 전쟁을 길게 끌어봤자 좋을 건 없었고 인내심을 발휘한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을 설득해 8월 15일 25차 회담에서 협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8월 17일 개최되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타협 직전에도 역시 자존심 문제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 23시에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회담장을 폭격하였다는 공산군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유엔군 측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말았고 1951년 8월 24일부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휴전회담에 들어간 무렵부터는 북한과 중공군에 비해 유엔군이 조금 더 군사적 우위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휴전협상이 유리하게 굴러가도록 지원하며 아군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제한적인 공격작전을 계획합니다. 포복작전으로 명명된 작전은 88사고지, 92사고지, 1031 고지로 이어지는 제2능선과 오늘날 수리봉으로 불리는 983 고지를 점령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983 고지입니다. 983 고지, 940 고지, 773 고지로 이어지는 8km의 능선은 남쪽의 경사가 급하여 적의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아군의 공격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지로부터 사단의 방어 지역이 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에 사단으로서는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형국과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차 공격작전의 발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지전을 치러야 했죠. 북한군 또한 이곳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983 고지에 제5군단 제12사단과 940 고지, 773 고지에 제2군단 제27사단을 배치하고 아군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요새화했으며 4천에서 5천여 개의 상자형 지뢰를 매설해 난공불락의 요새라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미 제2사단장은 군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사단으로 배속받은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에 8월 18일 오전 6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983 고지, 940 고지, 773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작전 당일 오전 6시에 항공폭격과 함포사격 그리고 7개 포병대대 126문의 화력이 집중되었으며 동시에 제36연대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규모 공격작전은 말처럼 되지만은 않았는데요. 공격부대가 7분응선까지 전진했을 때 적의 심한 포격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뢰지대에 봉착하고 적의 벙커로부터의 사격을 제압하지 못해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물러나지 않은 공격부대는 화력 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지원 사격을 차단하고 적진을 강하게 타격하는 동시에 지뢰지대 개척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4km의 정면 공격에 무려 200문의 포격이 집중되었는데요. 밤새도록 포격이 이루어진 결과 언덕이 평지로 변할 정도의 산의 외형이 변했습니다. 공격부대는 이튿날 새벽을 틈타 포병 지원 사격과 동시에 공격을 빠르게 밀어붙였죠. 포격으로 노출된 진지를 제압하며 개척된 지뢰지대를 통과해 적진에 접근했으나 적의 저항으로 돌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36연대장인 황엽대령은 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우측의 940고지와 773고지를 먼저 탈환하기로 정합니다.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 2개 중대씩 조를 지어 940고지, 773고지를 공격했고 미 제72전차 대대 비중대 1대 소대와 함께 773고지 공격의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5중대는 제2중대의 지원 아래 수류탄을 투척하며 돌격을 감행했고 이어 제5중대까지 정면에서 진입해오자 혼비백산한 적은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8월 20일 새벽 2시에 773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8월 21일 저녁 제2대대장은 5개 중대를 동원해 940고지에 대한 동시공격을 세 방향에서 감행했고 8시경 940고지를 탈환합니다. 남은 983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3대대는 3개 중대를 투입하여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이들 중 제11중대는 제2대대가 점령한 940고지 뒤로 병력을 조금씩 투입해 2개 분대를 투입하는 데 성공했죠. 983고지는 국군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22일에 피해 능선을 완벽히 점령한 제36연대는 24일에서 25일까지 확보한 진지를 강화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했으나 이미 많은 병력 손실을 본 제36연대는 26일 새벽 2시에 적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6박 전까지 버리며 저항했지만 계속되는 공세를 이기지 못하며 결국 고지에서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제2사단장은 27일 국군 제5사단장에게 제36연대를 교대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미 제9연대와 새로 배속된 제5사단 35연대는 8월 28일 오전 9시에 940고지, 773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제35연대는 773고지를 탈환했으나 적의 야습에 빼앗기고 다음날 주간에 공격을 감행해 다시 탈환합니다. 반면 제9연대는 940고지를 공격했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데요. 때마침 미 제10군단장의 방침에 따라 군단 예비대인 국군 제5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이 전선으로 투입되면서 피해능선 전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해능선 서쪽에서는 국군 제7사단이, 피해능선 동쪽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포위해왔고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피해능선 후방의 적 증원을 완벽히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좌우 측방에서 국군과 미군이 치고 올라와 940고지와 983고지에 올라섰지만 적은 이미 다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전투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증원은 고사하고 포위의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9월 3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적이 철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1951년 8월 18일부터 1951년 9월 5일까지 18일간의 혈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투를 지휘한 제36연대장 황엽대령은 후일 당시의 참사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미 포병부대의 지원 사격에도 적의 거점이 파괴되지 않아 병사들의 육탄 공격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목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가한 아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지뢰와 근접 전투로 인한 손실이었으며 골짜기가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피해 능선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아군의 손실이 전사 326명, 부상 2037명, 실종 414명, 총 2722명으로 한 개 연대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중 국군 제36연대는 전사 132명, 부상 816명, 실종 122명, 총 1070명이었습니다. 참전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제36연대가 밀릴 때 밀고 오는 인민군과의 사이에서 피아를 구분할 수 없어 혼란과 전장 공포증에 빠져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 전투는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려 15,000명의 인원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겨우 8km의 능선을 쟁탈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인원이 죽거나 다쳤죠. 이때 지형을 바꿀 정도로 소모된 포탄은 105mm가 32만여 발, 155mm가 약 9만여 발로 두 돈 반 5천대 분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진지 주변에는 포탄 상자와 탄피가 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12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피해 능선 전투에 참전했던 고 김봉학 일병이었습니다. 고인은 1923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3남 4녀 중 첫째로 태어나 1950년에 입대한 후 제5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능선 전투에서 만 27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한 고 김봉학 일병은 2011년
2011년 7월, 2012년 11월, 2016년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후배 장병들의 손으로 수습되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발견된 M1 카빈총 탄피와 수류탄 안전핀 등의 유품을 통해 고인은 최후까지 싸우다 다량의 포탄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무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탄에 비가 내리고 탄피에 산이 쌓였으며 붉은 피로 물든 산맥에서 벌어진 피해 능선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